경기도 의정부 외곽 한빛섬유 공장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다닥. 재봉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작업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스팀 김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루미는 오늘도 자리에 앉아 천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깔끔했습니다. 루미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옆 라인의 언니가 말을 걸었지만 루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바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말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19살 루미는 대학 대신 이곳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빠 하나 여동생 둘. 루미는 맏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봄 집에는 동생들의 학비가 더 급했습니다. 루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멈춰야 나머지가 굴러간다는 걸. 언니, 나는 공부 잘하잖아. 언니가 대학 가. 여동생이 그렇게 말했지만 루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루미는 한빛섬유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 보조 작업이었습니다. 실밥 정리, 천 나르기, 청소. 하지만 루미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손놀림을, 바늘이 움직이는 각도를, 천이 밀리는 속도를. 그리고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6개월 만에 루미는 재봉틀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그녀는 라인에서 가장 빠른 손이 되었습니다. 루미 씨는 손이 금손이야. 장기석 과장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루미는 어깨가 조금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칭찬은 늘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그게 루미에게는 작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의 공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물량 또 줄었대. 구조조정 소문 들었어? 휴게실에서 오가는 말들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누가 잘리고 누가 남을지. 그 기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눈에 띄지 않게 버티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루미는 그 속에서도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아침 7시 반 출근, 저녁 6시 퇴근. 점심시간 30분. 그 사이에 루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천이 들어가고 바늘이 박히고 실이 엮이고 완성된 옷감이 쌓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장. 일주일이면 수천 장. 그렇게 쌓인 시간이 이제 3년째였습니다. 루미야, 오늘 저녁에 회식 간다는데 너도 올 거지? 장기석 과장이 물었지만 루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서요. 사실 집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루미는 회식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술 냄새, 큰 목소리, 농담 섞인 말들. 그 속에서 루미는 늘 어색했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동생들 밥을 챙기는 게 나았습니다. 퇴근 후 루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루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질문이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공장에 가서 재봉틀 앞에 앉을 것입니다. 천을 밀고 실을 엮고 옷을 만들 것입니다. 그게 루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루미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이름이 공장 전체에 불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최초의 여성 라인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거라는 것을.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래? 승진 발표래? 이번에 누가 올라가는 거야? 루미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승진이란 건 자신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3년차 평사원. 여자.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한루미 씨 공장장님이 사무실로 오래요. 총무팀 직원이 작업장으로 들어와 루미를 불렀습니다. 루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불량품이 나왔나?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을 빠르게 되짚었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공장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광수 공장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장기석 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 과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루미 씨.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루미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여성 인력 승진 확대라고. 공장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사 방침이에요. 여성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도 한 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루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루미 씨 축하해요. 우리 공장 최초의 여성 라인장이 되었어요. 장기석 과장이 말했습니다. 루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장과 과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요? 내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당연히 루미 씨가 적임자죠. 루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라인장. 그건 작업자가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사람을 지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조회 때 공식 발표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금요일 아침 조회 시간. 전 직원이 작업장 앞에 모였습니다. 공장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빛섬유의 최초로 여성 라인장이 탄생했습니다. 한루미 씨 앞으로 나와 보세요. 루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작은 속삭임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여자가 라인장을 해? 보여주기용 아니야? 얼마나 버티나 보자. 루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루미야, 축하해. 대단하다, 진짜. 우리 라인에서 라인장 나오다니. 친한 선배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범수 부장의 표정이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노범수는 40대 중반 공장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루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루미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후배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루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루미는 라인장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생산 일정표, 인력 배치표, 품질 체크리스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루미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양식들이었습니다. 어렵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장기석 과장이 옆에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주간 생산 계획이고 이건 자재 발주서예요. 매일 아침 이걸 확인하고 라인별로 작업 지시를 내리면 돼요. 루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루미 씨, 장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힘들 거예요. 여자 라인장은 처음이니까 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루미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들려온 대화는 루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라인장이래. 말이 돼? 노범수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문제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정책만 들고 오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루미 씨는 일 잘하잖아요. 일 잘하는 거랑 라인 관리하는 건 달라. 사람 다루는 건 힘으로도 해야 하는데 여자가 뭘 알아. 루미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뤄야 한다고. 루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실 문 앞을 지나칠 때
노범수 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장은 잠시 루미를 바라보다가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루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끝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이 반겼습니다. 언니 승진했다며? 축하해. 여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작 라인장인데 뭐. 루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고작이 아니지. 언니가 최초잖아. 대단한 거야. 동생의 말에 루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초.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루미는 방으로 들어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루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루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라인장 책상 위에는 주간 생산 계획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미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목표 생산량, 투입 인원, 자재 현황.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할 수 있어. 루미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시 작업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루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생산 목표는 1200장입니다. 어라인은 상에, B라인은 하이로 나눠서 작업하고요. 점심 전까지 절반은 마무리해야 해요. 작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별일 없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라인장님, 자재가 안 왔어요? 어라인 작업자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안감이요? 오늘 써야 하는 안감이 창고에 없대요? 루미는 서둘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주가 안 들어왔는데요. 자재 발주서 확인해 보세요. 루미는 사무실로 뛰어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발주서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금요일에 작성했는데. 루미는 컴퓨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발주서 파일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한 루미는 장기석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발주서가 없어졌어요. 분명 작성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확인해봐요. 급하면 긴급 발주 넣으면 돼요. 긴급 발주는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루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겨우 오후 2시에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목표 생산량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루미는 더 일찍 출근해서 모든 서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하지만 오전 11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인장님, B라인 작업 지시가 바뀌었다는데요? 네. 제가 바꾼 적 없는데요. 아침에 노범수 부장님이 오셔서 하해 대신 조끼로 바꾸래요. 루미는 노범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은 자기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B라인 작업 지시를 바꾸셨나요? 응? 아, 그거.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 조끼 물량이 급하대. 그럼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루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범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바쁘길래 직접 지시했어. 라인장이 다 알아서 해야지. 일일이 보고받으면 언제 이래? 하지만 됐어. 일이나 잘해. 노범수는 손을 휘저으며 루미를 돌려보냈습니다. 루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작업 지시가 바뀌면서 B라인은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침에 하해하다가 갑자기 조끼라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작업을 해. 루미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 못했어요. 수요일 품질 검사 시간이었습니다. 품질 담당자가 루미의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점검했습니다. 라인장님, 이것 좀 보세요.
담당자가 상에 한 벌을 들어 올렸습니다. 봉제선이 삐뚤어졌어요. 이거 불량품인데요. 루미는 제품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삐뚤어진 봉제선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중간 점검할 땐 문제 없었는데. 그럼 중간에 누가 손댄 건가요? 담당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루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루미는 작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혹시 누가 이 제품 작업했어요? 작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닌데요. 저도 아니에요.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량품은 루미의 라인 책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루미는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하는 주간 보고서였습니다. 루미는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써서 작성했습니다. 저장하고 출력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루미는 보고서를 들고 공장장실로 향했습니다. 공장장님, 주간 보고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보고서? 어제 안 냈어요? 네. 어제요? 노범수 부장이 어제 가져왔는데. 루미 씨 보고서라고. 루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출한 적 없는데요. 공장장은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루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생산량도 틀렸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루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미 씨 라인장이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작성해서 내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루미는 혼자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불이 꺼진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재봉틀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루미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석 과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늦었는데. 과장님. 루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건가요? 장 과장은 루미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꾸 실수를 해요. 발주서도 사라지고 작업 지시도 꼬이고 보고서도 엉망이 되고 다 제 잘못이에요. 루미야, 장 과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일까? 루미는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작성한 발주서가 갑자기 사라졌어. 내가 지시하지 않은 작업 변경이 일어났어. 내가 쓰지 않은 보고서가 제출됐어. 이게 정상일까? 루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가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내가 라인장 된 이후로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장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범수 부장. 그 사람은 내가 올라오는 게 불편한 거야.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너를 밀어내려는 거야. 루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싸워야지. 하지만 감정으로 싸우면 져. 증거로 싸워야 해. 증거요? 기록해.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남겨.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루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미야, 넌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은 충분해. 과장이 나간 후 루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월요일. 자재 발주서 분실. 오전 10시 발견. 루미는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기록이 쌓이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자재 발주서 분실. 화요일 무단 작업 지시 변경. 수요일 불량품 혼입.
목요일 보고서 위조. 모두 루미의 라인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노범수 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루미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작업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미 라인장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부장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지난번에 봤는데 부장이 루미 라인장 몰래 작업 지시 바꾸는 거 봤어? 루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루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인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한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네. 부장이 또 이상한 짓 하면 저희가 말해드릴게요. 라인장님은 잘못 없잖아요. 루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여자들끼리 뭉쳐야죠. 작업자들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루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범수 부장이 루미 몰래 어라인 인원을 빼서 다른 라인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라인장님, 박미선 씨가 오늘 C라인으로 간대요. 네? 누가 그래요? 부장님이요. 아까 직접 오셔서 옮기래요. 루미는 바로 노범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인원 배치는 제가 하는 건데 왜 임의로 바꾸셨어요? 노범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C라인이 급해서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그까짓 게 아닙니다. 제 라인 생산량이 줄어들면 저한테 책임 묻잖아요. 책임? 내가 능력 있으면 그 정도는 커버하지. 루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에만 3번째예요. 발주서 작업 지시, 인원 배치. 다 제 허락 없이 바꾸셨어요. 이건 업무 방해입니다. 노범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업무 방해? 내가 너보다 여기서 몇 년을 더 일했는데 감히 나한테. 저도 라인장입니다. 제 권한이 있어요. 루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범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한? 내가 뭔데? 여자 라인장 처음 뽑았다고 난리더니 결국 이 꼴이네. 부장님. 루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부장님이 제 라인에 개입한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날짜, 시간, 내용까지 다요. 노범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예요. 필요하면 공장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루미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순서니까요. 루미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노범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루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기석 과장이 루미를 불렀습니다. 루미 씨, 오늘 부장한테 똑바로 말했다며? 네.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 잘했어요. 당당하게 말해야죠. 장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과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 생산 실적이에요. 루미 씨 라인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불량률도 가장 낮고요. 루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루미 씨가 잘해서죠. 방해만 없었으면 진작에 일했을 거예요. 루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루미 씨 혼자 해낸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본 것뿐이에요. 장 과장은 루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힘내요. 그 주말 루미는 집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루미는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금요일. 생산 목표 달성. 불량률 최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 루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인사했습니다. 라인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루미는 밝게 웃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 노범수 부장이 루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의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다닥. 루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공장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미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 루미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 줄을 적었습니다. 월요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거. 사진도 있었고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루미는 노트를 손에 들고 공장 장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루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광수 공장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미 씨, 무슨 일이에요? 공장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루미는 노트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장장은 잠시 노트를 바라보다가 루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제 라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공장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루미는 사진과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변조된 발주서, 무단으로 변경된 작업 지시서, 불량품이 혼입된 시각의 CCTV 기록 요청서. 공장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루미 씨, 이걸 왜 진작만 안 했어요?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루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방해한 거였습니다. 공장장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사흘 후 공장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범수 부장이 본사로 발령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짜래. 오늘 아침에 인사 발령 났대. 본사 전환이래? 사실상 좌천이지. 루미 라인장이 뭔가 했나 봐. 휴게실에서 작업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루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노범수 부장이 짐을 챙겼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부장은 루미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루미 씨, 루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하세요.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루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도요. 부장은 더 이상 말없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하광수 공장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루미 라인장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확대됩니다. 라인 인원 배치, 자재 발주, 작업 지시 모두 라인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공장장은 루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루미 라인장,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루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라인장님 축하해요.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루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점심시간 장기석 과장이 루미를 불렀습니다. 루미 씨 수고했어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루미 씨 혼자 해낸 거예요. 장 과장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요. 여자 라인장이라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부장까지 방해하니까요. 힘들었어요. 루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안 그랬어요? 동생들이요. 루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가 최초라고. 대단하다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 여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장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미 씨는 이제 길을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요. 몇 주 후 루미의 라인은 공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라인이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꾸준했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작업자들의 불만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22살 여성 신입사원이 루미를 찾아왔습니다. 라인장님, 저도 나중에 라인장 할 수 있을까요? 루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여자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실력 있으면 돼요. 루미는 신입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같이 해결해봐요. 신입사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미는 퇴근길에 공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빛섬유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루미는 가방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식 라인장 권한 인정.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루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기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루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루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을 위해서 시작했다.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루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으며 루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공장에 갈 것입니다. 재봉틀 앞에 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루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바늘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되고 누군가의 빛이 된다는 것을. 그게 루미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루미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어딘가 작은 노트 한 권이 책상 서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누군가에게 증거였고 누군가에게 용기였고 누군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바늘 위의 청춘은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